안녕하세요. 마포서로 송덕호입니다. 네, 우리 마포 지역의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로 최종 선정이 되면서 연일 이 쓰레기 문제가 지역의 가장 큰 이슈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거치고 그러면서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러면서 쓰레기 양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이제 서울에서는 3,200톤 정도의 쓰레기가 하루에 만들어지고 있고, 그 중에 1,000톤 정도를 수도권 매립지에서 그냥 바로 땅에 묻습니다. 근데 이제 26년도부터 이 매립이 중단되기 때문에, 금지되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포에 쓰레기 소각장 1,000톤짜리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일을 막기 위해서는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로는 이 쓰레기 분리수거만 잘해도 1,000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분리수거, 근데 이제 이 분리수거하는 것이 참 하려면 할수록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은 페트병에 붙어 있는 이 비닐, 상호 같은 거 적혀있는 비닐, 그거 떼야 되는데 잘 안 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병에도 이 상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것도 잘 안 떼어집니다. 그것만은 아니죠. 또 여러 가지 일회용품들이 이 외식을 하지 않고 이제 집에서 시켜 먹으면 그런 것들이 날아오는데, 그 중에 이걸 뭘 버리고 뭘 재활용해야 되는지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다 분리수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손으로 하는 분리수거도 있을 거고요. 기계로 하는 전처리 시설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야지만이 이 쓰레기 양을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마포에만 모든 이 고통과 피해를 다 몰아넣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전처리 시설, 분리수거 시설 이런 것들을 좀 확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에서는요, 먼저 우리 마포 지역의 지역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내드리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우리 마포 FM의 비건 먼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습니다. 생긴 지는 몇 개월 됐는데요. 오늘 이 비건 먼지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비건,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비건 활동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얘기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건 먼지 제작진인 박이윤정 씨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마포의 다정한 재단이라고 있죠. 이 다정한 재단에서 불안정 노동자와 관련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크라우드 펀딩도 하고 있고요. 토크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얘기 다정한 재단의 한진숙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이나 사연, 제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마포 FM 청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유튜버 심으뜸입니다. 요즘 친환경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 몸. 밖에선 한정거장 거리 정도는 걷기. 유산소 운동 효과에 탄소 배출 감소 효과까지.
안에선 안 쓰는 플러그 뽑기 스커트. 하체 근력 강화 효과에 기후변화 방지 효과까지. 어때요? 효과 확실하죠? 몸 좀 움직였을 뿐인데 건강도 아끼고 환경도 아끼고 친환경 피지컬 함께 시작해볼까요? 공익광고 협의회. 여러분, 혹시 CR 있으신가요? 마포 FM의 정겨운 방송 CR로 편하게 들어보세요. CR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마포 FM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CR을 다운받으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디오를 들어주세요. 내 손안의 마포 FM, 지금 CR로 간편하게 들어보세요.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요즘 서울 대학가에 얼세 폭탄이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기를 들으면서 이 주변에 얼세들이 많이 이제 나가고 그랬는데 이 열세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짜리의 서울 대학로 원룸 월세가 1년 사이에 평균 2만 원 정도 오르면서 60만 원에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앞 원룸은 같은 시기에 50% 올랐고요. 서강대학교 인근은 반년 만에 24%나 뛰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서 관련돼서 서울대학가 원룸 월세 가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른 것에 따라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전용 면적 33평방미터 이하, 그러니까 10평 정도 안 되는 거죠. 네. 이하의 원룸 같은 경우에 지난달 월세가 평균 59만 9천 원이었었는데요. 네. 지난달 월세가 그렇죠. 근데 이제 1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한 2만 원 정도가 올라서 3.53% 올랐다고 합니다. 이 학기 개강을 앞두고 이렇게 오른 건데요. 대학가 중에서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연세대 인근이고요. 지난해 8월에 52만 6천 원이었던 것이 올해 8월에는 79만 원으로 50만 원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에는 이제 이 서강대가 많이 올랐는데요. 지난 2월과 비교해서 6개월 전에 45만 원이었던 원룸 평균 월세가 지난달에 56만 원으로 24%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이화여대는 지난해에 97만 원이었었는데요. 지난달 77만 원으로 20.6% 정도 내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 대학가 월세가 올라가면은 이 부모님들 허리가 또 휘청거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신촌 일대에서 2023 신촌 글로벌 대학 문화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서대문구가 이 신촌 이 연세로 그 거리 그 일대에서 이 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립니다. 연세로와 명물거리, 창천 문화공원 이 일대에서 지역 대학과 지역사회 그리고 유학생 주한 외국 대사관들과 함께 연다고 합니다. 글로벌 웨이브 신천 바이브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서 열리게 되는데요. 네, 14일에는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신촌 스타광장에서 오케스트라 심포니송이 축하 공연을 하게 되고요. 윙바디 트럭을 이용한 45인조 오케스트라 공연 그리고 성악가들의 공연들이 이어지고요. 15일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는 축제 개막 퍼레이드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외국인 유학생과 주한 외국대사관 공연팀 그리고 연대, 이대, 서강대의 응원단 이런 국내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연세로 한 500m 구간에서 펼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개막식, 개막 축하 공연들이 9시까지 진행이 되게 되고요. 많은 공연과 퍼포먼스, 연주, 이런 것들이 열립니다. 16일에는 일자리 콘서트 하고요. 청춘 콘서트, 그리고, 이 신촌 페르소나, 이 사랑 1 토크 콘서트, K-팝 댄스 공연들이 잇따라 열리고요. 17일에는 비빔밥 퍼포먼스, 세계 요리 경연대, 청년 공감 토크쇼, 그리고 학생 참여 공연, 그리고 바이브 콘서트가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행사들과 함께 연세대 아카라카 응원단의 공연도 진행이 되고요. K-팝 댄스, 록밴드, 힙합, 비보이, 디제잉 공연들이 열리게 됩니다. 네, 신촌을 띄우기 위해서 이 서대문구가 정말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하게 될 때는 이 골든타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 소방차와 구급차가 교차로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이 교통신호 체계를 이 녹색 신호로 바뀌어주는 시스템이 서울에서 이 마포와 강남에 처음으로 시범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긴급 차량이 교차로 도착 시간을 미리 계산해서 그 통과 시점에 녹색 신호를 자동으로 켜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마포에서는 창전 사거리에서부터 마포구청역 그리고 성산 2교 사이 6km 구간에 34개 교차로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범 운영을 통해서 긴급 차량의 이동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리고 주변 교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을 하게 되고 빠르면 2025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긴급 차량 출동 시간이 평균 5분 정도 빨라지고요. 네, 그리고 일반 신호 체계 때와 비교해서 4분 25초 시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 구의회 제9대 구의회의 의원들이 겸직사항을 신고를 했습니다. 총 8명의 의원이 겸직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요. 강동호 구의원이 주식회사 솔로아스네이처 감사로 보수를 받지 않고 겸직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 오옥자 의원이 이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 것, 그리고 김영미 구의회 의장이 민주당 서울시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뭐 이런 내용을 겸직 신고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의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시의원과 구의원이 마포 쓰레기 소각장 결정고시 철회를 촉구하는 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지난 7일 국민의힘 소영철 이민석 시의원과 강동호 김승수 오국자 이상원 구의원들이 국민의힘 마포갑 합동사무실에서 이 확정고시를 비판하고 백지화를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신규 건립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했고요. 네,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입지를 확정을 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가 10여 년 동안 이 쓰레기 매립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 없이 허송세월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행정 편의적인 결정으로 마포구의 그 부담을 전가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와 홍익대가 홍대 앞 레드로드 방문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 협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서 마포구청장이 현장 구청상실을 운영하면서 홍익대를 지난 8일 방문을 했고요. 구청 간부단과 직원 15명이 홍익대 서종욱 총장과 그 관계자들을 만났는데요. 이 신규로 이달 말 준공되는 민영주차장, 홍대 아트앤디자인밸리 부설 주차장의 조성 현장을 확인하고 주차장 이용 관련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예, 마포구 홍대 앞 레드로드를 조성하면서 방문객에게 가장 불편하다고 하는 이런 주차장 이 관련된 논의를 한 건데요. 주변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 1474면을 이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추가로 홍대 아트앤디자인밸리 부설 주차장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망원동에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모아타운 개발이 이 지역 해당 구역에 사무실에 있는 한 막걸리 회사의 사업 동의가 없어서 그래서 주민들과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 모아타운 개발 사업에 참여를 거부하는 이른바 알박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업체는 오랜 기간 이곳에서 영업을 해온 만큼 역사성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을 고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망원동 419번지 일대, 이곳은 이 모아타운 사업지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 막걸리 회사의 사업 동의를 두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에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좁은 지역, 그리고 노후도가 50% 이상인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지역 단위 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미니 뉴타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에 이제 지상 3층, 지상 17층에
공동주택 181가구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이곳에, 이 막걸리 회사에, 이 막걸리 체험관 건물이 있는데요. 네, 이 건물과 관련돼서, 해당 업체에서 동의서에, 이 개발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아서, 네,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마포 문화재단에서 M클래식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번째 맞는 축제인데요. 이번에는 아시아 3국 스페셜 콘서트 3피스 콘서트가 가장 눈에 띄인다고 합니다. 한국, 대만, 일본의 실력파 피아니스트가 한 차례로 마포 아트센터에서 리사이트를 엽니다. 지난 7일부터 해서 12월 5일까지 열게 되는데요. 김도연, 그리고 킷 암스트롱, 다케자와 유토, 이렇게 3명이 이제 무대를 채우게 되고요. 12월 열릴 리사이틀에서는 3명의 피아니스트가 한대의 피아노로 연주하는 6개의 손을 위한 로망스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0월 11일에는 메인 콘서트가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마포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포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05년에 개국해 우리 동네 마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포 FM. 마포 FM은 기존 방송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한 동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달에 커피 2잔을 아껴 기부하면 작은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한 달에 점심 한 끼를 아껴 기부하면 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마포 FM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포 FM의 회원가입을 통한 정기 후원, 마포 FM 후원 계좌를 통한 기부 후원, 우편을 통한 후원과 직접 방문을 통한 후원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32-324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포 FM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네, 요즘 주변에 비건 활동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마포 FM에도 비건 먼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요. 관련되어서 이 비건 먼지 프로그램 제작진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박이윤정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BTPD입니다. 네. 자, 먼저 본인 소개 좀 짧게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비건 먼지에서 촬영과 출연, 그다음에 전반적인 제작 과정과 마포 FM에서 비건 먼지, 비건 토크를 진행하고 있는 BTPD라고 합니다. 소개는 박이윤정 PD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활동명이 BT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비건 먼지. 네. 비건이 뭐지?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저희가 약간 아이돌처럼 맨날 하는 소개가 있는데요. 예. 비건이 뭔지 알고 싶다면 비건 뭔지 이런 식으로 네. 소개를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약간 말장난 같은 거기도 한데 사실 먼지는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되게 먼지 같은 존재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크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먼지 같은 것들이 모여서
좀 눈에 거슬릴 때도 있고 뭉치가 될 음. 때도 있고 모일 때도 있고 그런 응집력을 가지고 있는 게 먼지고 그렇지만 또 어디에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가 비건 먼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약간 중의적인 뜻이 좀 담겨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 비건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비건 식당도 많이 늘어나고. 네. 네. 뭐 이게 어떤 하나의 흐름인가 봐요? 네, 저희들은 이게 뭔가 유행이라든지 패스트 뭐 패션처럼 잠시 이렇게 지나가는 트렌드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네. 뭔가 역사적인 흐름에서 차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2023년, 네. 21세기에는 동물에 대한 권리를 질문을 하고 그거 동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계를 질문하는 윤리적인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는 거죠. 네. 동물과 공존을 하는 단계에 왔는데, 근데 네. 왜 비건입니까? 동물하고 공존을 해야 되니까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가장 시작점은 쉽게 생각하면 축산업 동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과도하게 밀집된 공간에서 사육당하고 있는 동물들이 사실은 그렇게, 키워지는 것 자체가, 되게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에 배로 노예들이 이동할 때 되게 밀집된 상태로 이동을 네.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태와 흡사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근데 비건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전시 동물이라든지 야생 동물이라든지 실험 동물이라든지에 대한 전체적인 동물들의 권리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기도 하고요. 네. 크루얼티 프리 제품,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비건이라는 것이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있는 태도를 이제 고민하는 것이 비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지 고기만을, 육식만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넘어서서, 삶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의 문제이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삐삐님도 당연히 비건이시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요즘에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던 말은 이제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에서 자기는 이제 97% 비건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네. 되게 완벽한 비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안 먹는다. 근데 네. 살다 보면은 이거 빼고 주세요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새우젓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막 나중에 네. 새우 눈과 마주쳐서 내 그릇 안에서 당황하게 되고 네. 그래서 완벽한 비건이라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뭔가 완벽한 페미니스트가 없는 것처럼 저도 그냥 완벽한 비건이 아니라 매일 한 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동물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밥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비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주변에 이제 비건 관련된 식당이나 관련된 네. 카페에 들어가면 뭐 이 비건 커피 뭐 이렇게 좀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식사나 뭐 이런 뭐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불편함은 좀 있지 않나요? 근데 생각보다 한국이 비건을 하기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청국장이라든지 보리비빔밥이라든지 돌솥비빔밥, 떡, 김밥 이런 것들은 요청하면 뭐 순두부찌개 이런 것들은 요청하면 대거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네. 아니면은 비빔냉면이 아니라 비빔국수, 콩국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들깨칼국수 이런 식으로 되게 저렴한데 비건일 수 있는 음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식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뭐 없는 정도. 굶고 다니진 않지만 그렇지만
직원들은 아침부터 그날 이제 먹을 루트를 생각하기는 해야 하죠. 왜냐하면 아직 한국에서 네. 각 식당마다 비건 옵션인 메뉴가 하나씩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한 데를 찾아서 이렇게 미팅을 하거나 네.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이렇게 하시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논비건이었던 시절에는 10분 정도 거리면은 되게 식당이 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비건이 네. 되고 나서는 10분? 완전 엎어지면 코다리 거리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15분 정도 걸어야 된다. 그럼 1km 정도잖아요. 그 그러겠죠. 정도면 완전 근처네 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지역에 대한 감각이 되게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되게 지방 사람이 그렇군요. 서울에서 네. 사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을 네.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마포 지역이 이 비건 분들에게는 굉장히 성지의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가 이제 15분씩 걸으면 음식점이 하나씩 나오는 비건 성지인데요. 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15분에 하나씩 걸으면 음식점이 나오는 게 성지인가? 라는 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15분 걸어서 비건 식당이 하나씩 나오는 정도이면은 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 네. 그래도 이제 성지로 부를 정도로, 네. 그나마 그래도 관련된 이 식당이나 시설들이 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이제 비건 이게 15분 걸으면 가까운 거리라는 게 기준이 청국장집이 매일 먹을 수 있는데 15분 거리에 있는 것과 좀 특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예를 들면은 비건으로 좀 잘 안 해주시는 음식들이 있어요. 네. 뭐 대체육을 써야 하는 것들. 근데 그렇게 스페셜하게 나오는 음식들이 이제 15분 걸으면 나오면 갈만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네. 이 비건 활동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얘기하신 대로 단지 이제 이 육식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제 이 본인의 어떤 생활 전반에 대한 변화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친환경이나 뭐 페미니스트나 뭐 이런 활동들과 굉장히 좀 이 결합이 많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제일 밑바닥에 권리에 있는 존재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제나 다양한 폭력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물들이 살아가야 하는 공간의 자연의 문제는 야생동물에게는 기후위기의 문제와 되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기후와도 생각하게 되고 또 다가를 계속 이렇게 낳게 될 때 이들에게는 이게 생리 같은 거거든요. 닭들에게는. 근데 네. 이거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건 되게 아픈 일이니까 그랬을 때 여성 동물에게 가해지는 착취에 대해서 또 페미니스트로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우유를 뺏어도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니까 또 페미니스트들이 비건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 환경과 동물들 거기에 대한 감수성들이 굉장히 좀 이 남다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비건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네, 아무래도 주변의 영향이 계속해서 뭔가 그런 사유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거는 저도 네. 개인의 감수성과 좀 더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 그 감수성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가의 조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자, 이 비건 먼지 프로그램, 네. 이 프로그램은 뭐 마포 FM을 통해서 이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언제 만날 네. 수 있습니까? 네, 금요일 10시에 저희와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네. 일상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마포 FM에서 찾아주셔도 되고 놓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팟캐스트에서도 또 지난 회차들을 들을 수 있게 업로드해 두었으니까요. 네. 팟캐스트 팟빵에서 비건 먼지를 쳐주셔도 됩니다. 네. 비건 먼지, 이 금요일 오후 10시 있죠? 밤 10시.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좀, 비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프로그램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팟빵에서도, 네, 관련돼서 찾으시면은, 다시 듣기나, 관련된, 많은 내용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비건이 뭔지 알고 싶다면 비건 뭔지 알아주시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분들의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마포 FM 이 프로그램 비건 먼지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10시에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건 먼지의 삐삐 PD 박이윤정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불안정 노동자 관련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다정한 재단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음악 하나 띄워드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동물원의 음악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 사랑하겠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어려운 얘기로 너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어. 그 흔한 유희로 이 밤을 보낼 수도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제는 알아줬으면 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만들어가는 방송 마포 FM 100.7 메가헤르츠. 지금 여러분은 마포 FM을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포에는 다정한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불안정 노동자 관련된 프로젝트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정한 재단의 한진숙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포 다정한 재단의 한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네. 네. 그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인사 겸 좀 근황 좀 부탁드릴까요? 네. 마포 다정한 재단이, 매년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이슈로 모금을 진행하고, 이제 공익활동으로 이제 배분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사회 재단인데요. 네. 이제 올해는, 불안정 노동자라 그래서,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하면서 계약직이거나 위탁고용이거나 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굉장히, 계약 만료로 인한 뭐 해고라든지 아니면은 퇴직금 없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잦은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쓸 수 있는 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대원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그거 예.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모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정한 재단 그러면은 다정함이 세상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마포. 좀 거창하죠. 네. 근데 사실이 맞는 것 같아요. 다정함이 세상을 구한다는 말이. 네. 네, 맞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재단이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어쨌든 뭐 올해는 계속 이 불안정 노동과 관련된 활동들을 쭉 이어가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상반기에는 불안정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이제 이야기 듣는 자리가 있었고요. 그래도 한 150명 정도 네. 재단에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그 이야기를 담아서, 캠페인을 제작하고, 네. 캠페인과 함께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전반기에는 불안정 노동자와 관련된 이야기 자리를 쭉 진행하면서 뭐 네. 이 불안정 노동자의 상황, 뭐 필요한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의견을 쭉 들어왔던 거죠. 네, 실제 이야기를 자세히 좀 들었던 거고요. 네. 뭐 사회적으로 계약직 노동자의 그 불안정성,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 이슈는 올해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이제 지속되어 왔었고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고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슈가 새로운 이슈는 아닌데 예. 저희가 이제 불안정 노동자들을 계속 만났던 이유가 예.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내가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 일상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구체적으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뭐 사회 문제로 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늘상 있어왔던 얘기지만 그렇게 그냥 보도로만 봤을 때는 그런 일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결국 일과 내 일상에 이렇게 같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게 그리고 그것이 재단이 다른 사람에게 자세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 세부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예. 그래서 노동자들이 직접 만나는 자리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뭐 사무실도 찾아가기도 하고 직장 근처에서 3-4명씩 같이 점심시간 때 만나 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했어요. 네. 사실 뭐 지금 현재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좀 굉장히 좀 어렵고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네. 사실 안 오르는 거는 뭐 임금뿐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경제가 임금 노동자들이 어렵고 그 중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고 있거나 계약직에 놓여 있어서 그때그때 이제 불안정 노동을 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일상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직 기간이
길어야 1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2개월 그리고 3개월 경비 노동자는 아예 3개월로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12월 전 위탁고용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진행이 되니까 네. 만일 제가 11월 달에 10월 달에 입사를 해도 12월까지 2개월 계약을 해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는 그리고 이제 2달 뒤에 혹시 이제 그 업체에서 이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 해지만 하면 되거든요. 예. 해고가 아니고.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이렇게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리면은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바로 일상을 이어갈 네.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이제 근데 그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안에서 뭐 어떤 적금을 만들어 두거나 여유 자금을 만들 그런 여력이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 해고와 동시에 이제 생활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좀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노동자들의 좀 목소리를 가장 많이 좀 들으셨던 거네요. 네. 네, 네. 저도 그래서 들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네. 네, 실제로는 그냥 뉴스에서 접하거나 기사로 그냥 글 몇 줄로 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엄혹하구나, 상황이. 네, 네. 네, 절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죠. 네네. 네. 그 카카오 같이 모금을, 한 달만 쉬어도 빚이 생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가치에서 지금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지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네. 크라우드 펀딩하고 조금 다르게 같이 모금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응원이나 뭐 공유하기나 기부도 물론 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참여하시려면은 뭐 이 크라우드 카카오 펀딩에서 네네네 카카오 가치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마포 다정한재단으로 검색하셔도 되고 예. 한 달만 쉬어도 빚이 생기는 사람들이라고 검색하셔도 되죠. 네. 불안정 노동이라고 네. 검색하셔도 됩니다. 네. 한 달만 쉬어도 빚이 생기는 사람들. 네.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유자금도 없고 사실 적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네, 정말 일자리를 잃는 순간 바로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예전에 많이 이제 뭐 뉴스나 이렇게 보면은 그 노동자분들이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그런 구호를 외치시거나 들고 있잖아요. 네. 예.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하긴 뭐 바로 일자리가 없으면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니까요. 네. 네, 대부분 근데 뭐 1인 가구도 있지만 대부분 생계를 이어가려고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가정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 지금 가치에서 모금하고 계시는데 이 모금에서 이제 그 발생하는 후원금은 어떻게 사용하게 됩니까? 네, 그 후원금은 그 마포 노동자 공동체 일꿈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공제 서비스 사업을 해요.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불안정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뭐 이 정보망을 통해서 그 불안정 노동자들이 이제 사실 이 노동자들이 되게 이제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섞여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재단이 따로 이분이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 어떻게 이걸 가려내기는 굉장히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노동자 공동체에서 그분들을 좀 리스트화해 주시고 거기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재정 지원을 하시면은 갑작스럽게 실직을 했거나 그리고 이제 퇴직을 했거나 해서
긴급 자금이 좀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분들이 월 얼마씩 일정액을 불입을 이제 그 노동자 공동체에 하게 되면은 저희가 나머지 한 1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씩을 지원을 해서 총 100만 원을 만들어 드리는 그래서 뭐 사실 100만 원도 한 달 생활비가 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데도 일단은 좀 급한 분은 끌 수 있게 그렇게 100만 원 만들어드리는 일 지원을 하고요. 네. 그리고 긴급 대출을 좀 하고자 하실 때 네. 노동자 공동체에서 대출금을 지원을 해주시는데 거기 대출금 이자를 저희 재단에서 지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명절 때에도 노동자들이 굉장히 이 명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런 비용들은 따로 명절 상여금을 받는 금액이 굉장히 작기도 하고 거의 또 못 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계획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명절 선물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긴급자금하고 뭐 긴급대출 이자, 명절 네. 상여금 뭐 이런 쪽으로 네네. 쓰이게 되겠네요. 네. 네네. 그 다음 주인가요? 뭐 토론회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콘서트인데요. 콘서트. 네. 네네. 한마디로 우리 동네나 지역에 불안정 노동자들이 우리 항상 이웃으로 같이 살고 있잖아요. 예.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불안정 노동자들 많으실 거예요. 불안정 노동자가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다양하고. 예. 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동네에서 모이는 자리예요. 모여서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식사도 하고 공연도 보고 네. 그래서 같이 그런 편한 자리입니다. 예. 약속한 무슨 결의대회나 이런 자리 아니고요. 네. 그래서 19일 날 요번에는 마포 동부 지역에 있는 공덕동에 강북 노동자 복지관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그런 교류의 콘서트 방식으로 하니까요. 네. 놀러 오시면 좋겠네요. 네. 아, 이게 뭐 토크 콘서트 그래서 네. 뭐 좀 쉽게 이 네. 불안정 노동자분들이 좀 교류할 수 있는 네, 그런 자리로 만든 거네요. 네. 네, 한마디로 이제 뭐 같이 어렵게 살고 있지만 서로 힘내서 살아보자는 응원의 자리고요. 예. 그리고 그날은 이제 그 콜센터 노동자분 중에 한 분이 최근에 그렇게 그 부당해고를 계약 만료로 이유를 해가지고 부당해고를 당하신 분이 있었어요. 예. 그분이 굉장히 장기간 단신농성을 하셨었는데 이분이 이번에 복직이 된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네. 이게 강북 그 노동자 복지관 그러니까 마포가 아닌 멀리 있는 강북구에 그런 것 있나 이런 같은데. 느낌이 들리는데 네, 공덕동에 있군요. 네. 그러면 이게 이 토크 콘서트는 뭐 앞으로도 뭐 계속 열리게 되나요? 네, 앞으로 2번 정도 더 열리게 될 예정이고요. 예. 한 번은 나들이 방식으로 할 것 같고요. 10월 네. 8일 날 지금 예정돼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번은 아직 일정은 안 잡혔는데, 그거는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실내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직 이제 2번의 이런 교류 자리가 좀 남아 있는 거네요. 네. 불안정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런 불안정 노동과 관련돼서 고민을 좀 같이 하시는 분들 함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하게 뭐 예약이나 뭐 이런 건 안 하고 바로 가도 됩니까? 19일 날은 네. 저희가 따로 링크는 안 만들었는데요. 예. 예약 시스템은 따로 없고요. 예. 혹시 이제 참여하시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마포 다정한재단 사무국 폰이 있습니다. 예. 010-4882-2017번이에요. 네. 네, 이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4882-2017. 네. 네네. 예. 다음 주 화요일 7시입니다. 네. 네, 강북 저녁 노동복지관 7시입니다. 5층이요. 맛있는 도시락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좀 남기실 말씀 해주시고 끝낼게요. 따로 없고요. 불안정 노동자분들 힘내시고 곧 네. 추석인데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불안정 노동에 놓여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지금 이 후원 모금하고 있고요. 카카오 가치가치에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일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이 토크 콘서트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정한 재단의 한진숙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실직을 하게 되면 바로 일상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분들인데요. 어쨌든 이 노동 환경이 좀 먼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한 활동들이 좀 이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추석이 가까웠는데 그런 분들이 직장을 잃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